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 48일 기도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사찰의 봉축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습니다. 세계 기자대회 참가한 각국의 언론인들이 천년고찰 진관사를 찾아 우리 불교 문화와 사찰 음식을 만끽했습니다. 조계종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관세음 축제의 대표단을 파견해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교 세계화를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 완화와 교구 특별분담 사찰 지정 안건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전국 사찰에서 봉축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48일 기도 입제에 들어간 불자들은 두 손 모아 가정과 나라의 평안을 염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48일 앞두고 기도 정진에 들어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엔 불상에 절을 올리는 신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자손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첫째로 바라고 그런 거죠. 저 나름대로 기도는요. 첫째는 나라 안정, 둘째는 가족 안정과 평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건강, 소원 성취 이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머리 위 오색연등이 하나둘 늘어나는 조계사 앞마당. 불자들은 대웅전 밖에서까지 합장한 손을 풀지 않습니다. 탑을 돌며 기도하는 이들은 저마다의 소원 하나씩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탑돌이 할 때도 일체 중생이 환하게 밝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 다 건강하기 원해요. 연불 소리를 타고 퍼지는 향내음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도심 속 천년 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오늘 시간도 있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등이라도 하나 달고 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종교 신자들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품은 연등처럼 세상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사찰에서 함께 염원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또 지나가다 남의 종교도 굉장히 존경해줘야 되고 하는데 정말 조계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이랑 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놀랬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과 세상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도심 속 도량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직후 미국으로 유출된 속초 신흥사 제반문 불교 목판이 65년 만에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는 지난 18일 미군 출신 리처드 노겔 씨로부터 제반문 목판 중 마지막 부분 한 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노겔 씨는 미군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1954년 10월 수색 정찰 임무 중 신흥사에 들렀고 폐허가 된 경내에서 경판 한 점을 수습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65년 만에 이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신흥사 제반문 목판은 지난달 인천 능인사 주지 지상스님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92살인 노겔 씨의 미국 자택을 방문해 전해받았으며 어제부터 신흥사 유물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2019 세계 기자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각국의 언론인들이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를 방문해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진관사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 예술인 국행수륙제와 정갈한 사찰음식 요리를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소개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영가를 맞이하는 실현 의식에 이어 섬세한 동작의 나비춤과 역동적인 바라춤을 선보입니다. 전통 불교 의식과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장엄한 무대에 관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이자 비구니 수행도량 은평구 진관사가 전 세계에서 온 언론인들 앞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126호 국행수륙대제를 선보였습니다. 2019 세계 기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전 세계 50여 개국 70여 명의 언론인들은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지금 해탈문을 지나서 진관사에 들어와서 진관사 마당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아야지만 이 진관사의 좋은 행복한 기운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각국의 언론인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친 백조월 스님의 태극기가 보관된 칠성각 등 진관사 경내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For me, that kind of place is very peaceful and it's beautiful. And the most of it is in the nature. As Korea is very modern, but Buddhism, religion, temples, you can breathe and you can feel very relaxed and happy in this temple.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은 진관사에서 직접 재배한 사찰음식 공양을 함께하면서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전통 사찰음식의 맛과 멋을 음미했습니다. 전통 달의 방식에 맞춰 우려낸 아름다운 빛깔의 차와 향기로운 차향 역시 해외 언론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모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진관사는 각국의 언론인들에게 전통 불교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평등과 자비, 생명 존중과 상호 배려의 정신이 담긴 진관사에서의 소중한 체험이 인류의 나갈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기자 대회를 통해 은평구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 동반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국의 언론인들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기자대회에 참석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 등을 갖고 오는 30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는 조계종이 대승불교 권역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관세음 축제, 조계종은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현지를 동행 취재한 BBS 기자가 조계종 대표단의 성과와 과제를 3부작으로 전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시 관음사에서 대규모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오행산 관세음 축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관세음 보살의 자리이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 지역 최대 불교 문화 행사입니다. 기도와 법회, 참선 강의, 연등 행사 등 베트남 불교 문화가 총망라됐습니다. là tôi thường đến đây vào dịp lễ hội Quan Thế Âm Bồ Tát. Thì đối với người dân Việt Nam chúng tôi thì cái lễ hội này nó là một cái niềm tin, nó là một cái sức mạnh để tiếp sức cho chúng tôi trong cuộc sống. Và khi mà nghĩ đến Đức Phật thì chúng tôi luôn hàng năm đều quay trở về giống như là biết ơn cha mẹ và mình nhớ ơn Đức Phật. 축제에는 세계 각국 불교 단체들도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을 단장으로 한 조계종 대표단은 베트남 불교 중앙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단 차원에서 동남아권 국가 행사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만 한정됐던 국제교류의 폭을 동남아 불교 국가까지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는 5월 유엔 주최로 베트남에서 열리는 베삭데이 행사에 조계종이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은 양국 불교계가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공감대를 키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관세음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대표단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축사를 전하며 양국 불교계의 친분과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지금껏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괄목할 만한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한자를 사용했던 동질의 문화와 대승불교권이라는 종교적 심성이 바탕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일 것입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베트남 불교중앙위원회 측에 조계종 가사를 전달했고 베트남 측은 대형 그림 액자를 선물하며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개막식 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와 의식을 선보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제 보존회는 관세음축제 기념 수륙제를 봉행했고 경주 골굴사는 불교 전통무예인 선무도를 시연했습니다. 선무도는 움직이는 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매우 흥미를 가지고 수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의 문화교류장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영산제와 더불어 이 선무도를 공연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오행산 관세음 축제에서 양국 불교회 간 친선을 도모하며 유대관계 수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불교와 동남아 불교국가 간의 본격적인 정기교류를 앞두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문화교류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KBS 뉴스 유기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3층 아시아관 인도 동남아시아실 내 베트남 상설전을 확대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과 체결한 전시협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기원전에 만든 청동북과 청동종, 발모양 도끼부터 19세기 유물까지 51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은 이전에도 학술교류와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2014년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교계의 관심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 김현철 후보자는 북한의 사과가 선행된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양우 후보자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돌파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남북교류와 햇볕 정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지난 2008년 북한의 해안가를 산책하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아직까지 막혀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북 제재도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과 북한의 천년 고찰 복원, 산림 복원 등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취할 조치가 뭡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과와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특히 금강산 피격 사건은 통과 의례라는 과거 막말을 접고 사망자 유족에게 깍듯이 몸을 낮췄습니다.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협의기구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도 뭘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남북관계에 딸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상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관광 분야 이것은 또 이 정치와 관계없이 어떤 협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북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그 의지와 저게 필요하고요. 박 후보자는 또 장관에 임명되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민간 교류 사업들이 물꼬를 틀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불교계가 이런 교류를 선봉해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엄혹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은 사실 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자는 여전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윤종원 청와대 불자회장과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을 총무원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사찰 음식으로 마련된 오찬 회동에는 윤종원 청불회장을 비롯해 강창일 정각회장,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이 불교계 주요 신행단체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모아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등 종단 현안 과제에 협조를 당부했고 분기별로 만남을 정례화해 불교 발전에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도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원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교구 차원에서 특별 분담 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은 2월 됐습니다. 핵심 쟁점 2건의 처리가 모두 무산된 조계종 중앙종회 올해 첫 임시회 개원일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지난해 11월에 개원했지만 214회 임시회 개원일인 어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뤄진 2건의 종원 개정안 모두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원 개정안은 36명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철회됐습니다. 일단 철회를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일단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차원에서 특별 분담 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종원 개정안도 종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2월됐습니다. 2월 하기로 하겠습니다. 겸직완화 종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보인 스님은 종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4년 종단 개혁 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이란 명제를 총무원장 원행 스님부터 법제분과위원회까지 한 목소리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종도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정권 분립 정신에 크게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될 경우 94년 개혁 정신에 입각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교구 특별분담 사찰 지정을 위한 종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종법으로도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교구 차원의 특별 분담 사찰 지정이 교구장 권한의 지나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장 스님의 교구 중심제로 가야 한다고 36대 선거 공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본사 주임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 이 안을 먼저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로써 17대 중앙종회의 첫 종원 개정은 치열한 논쟁 속에서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종원과 종법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앞서 종회는 덕숭 총림 방장 후보 우송 스님 추대권을 다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집중돼야 하고 교구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2건의 종원 개정안 처리 무산에 담긴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25일 원적에 든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장 명정스님의 영결식이 내일 영축총림 산중장으로 치러집니다.
경복문도회는 내일 오전 10시 통도사 극락암에서 영결식을 봉행한 뒤 낮 12시 반 통도사 연화대 다비장에서 다비식을 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극락암 원광제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범어사 주지 경산 스님, 통도사 문수원 수환 스님, 울산 BBS 이진용 사장 등이 찾는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큰 스승 경봉 스님을 시봉하고 유지를 받드는 데 한평생을 바친 명정 스님은 지난 25일 극락암에서 범납 60세, 세수 7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농장 막노동권에서 육가공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스스로의 삶을 삼전사기라고 말하는 홍철호 의원에게 불교는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마음이 이제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김포에 개운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좀 스님하고 좀 말씀도 좀 듣고 그러면 이제 또 편안해지고. 2014년 경기 김포시 보궐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에 임하면서도 불자기업인 봉사단체 보현선행회를 꾸려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불법의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보현선행회는 이웃돕기 1080배와 문화행사, 장학금 전달식 등 해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현선행이라는 그 불자 모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도 하고 또 뭐 약간의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포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사업가 출신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의정활동을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없으니까 소상공인도 마치 기업처럼 똑같은 수준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본법 정도는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 의원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일상에서 오롯이 거듭 새기는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의 반목과 갈등을 풀기 위해선 꼭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으로 품고 있습니다. 나는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본회의장에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한 번도 본회의장 안에서 샤우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농장 잡부에서 기업인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스스로 일군 삶 곳곳에 부처님의 채취가 묻어있고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홍철호 의원은 소소한 불제자로서 여의도에 보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미주 현대불교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미국 LA 불자들이 마련한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명상대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송광사 LA분원 고려사에서 진행된 회향식에서 참가자 1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만족감과 희열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고 특히 이들의 반응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교포사회에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산 스님에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각산 스님은 올 가을 실참 위주의 명상 수련대회를 다시 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명상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간화선과 명상의 통합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 사실상 처음 마련된 데다 사찰 선방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간화선 중심의 명상 실참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회는 150달러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불자는 물론 타 종교인들의 신청이 쇄도해 일찌감치 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이 일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전파 수신 권역이 충북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충주 중개소 건립을 통해 라디오 청취 권역을 청주 등 충북 중남부에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주파수는 FM 106.7MHz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충주 중개소 건립 개국법회가 봉행되며 이에 앞서 청주 BBS는 후원 감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북부 지역에 중개소를 설립함으로써 가청권이 형성되기를 160만 도민 가운데 120만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뜻있게 밀어준 덕분으로 오늘이 이르게 됐습니다. 장산 스님은 감사법회에서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을 비롯해 평화사 주지 선현 스님, 고산사 신도 부회장 등 3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회 스님은 이번 종회가 17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첫 번째 종회라고 정의하며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두 건의 종헌 개정안이 모두 무산됐지만 권력 분립이라는 대전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회에서 조불련이 신계사 템플스테이 건물 가설계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하며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산된 종헌 개정안도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남북 문제도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